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위포트에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강의하고 있는 신은섭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강의는요, 이제 한능검 고급과 중급을 대비하기 위한 정근대서 편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강좌고요. 이제 다가오는 시험이 45회차인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나 아니면 마지막 최종 학습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학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4회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근현대사 편을 강의를 했고요. 요번 편은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정근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정근대하고 근현대의 한능검 비중 자체가 문항수로 보게 되면 전체 문항 50문항에서 정근대가 29번 내지는 30번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부터 아니면 31번까지 시작되게 되는 게 근현대사,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근현대사 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은, 시대적 비중은 조금 적은 반면에 문항 비중은 상당히 크고요. 다음에 정근대 같은 경우는 시대적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최대 30문항, 그리고 적게 나오면 29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뒤에 가게 되면 정근대사 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들어감에 앞서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게 구성되진 않을 것 같고. 자, 우선 저는 이제 한국사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영역을 한 18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쭉 역사 영역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회 영역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강의하시는 데 비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역사 영역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술되어 있는 저의 양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제 한국사의 장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능검에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출제 경영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하신다라면 40회차부터 44회차까지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항 분석표도 제공드릴 수 있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밑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또 언급이 될 텐데, 그 한능검 같은 경우는 유형이 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주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주제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좀 높여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핵심 포인트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출제 경향을 판단을 한다라면 당연히 어느 시대가 비중이 크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어떤 분류사적 주제가 출제되는지 이 부분들에 좀 중점을 들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게 수업이 될 거고요. 다음에 수업 자료 또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라면 충분히 또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는 학습의 목적 자체가 어떤 사명감이나 그리고 한국사를 배우는 의미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급수를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요건 이제 직접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자료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요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출제 주제예요. 시대 주제로 가게 되면 조선시대가 될 거고,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정치분류사적 주제 중에서 뭐냐 하면 사림의 대두, 그리고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는 사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훈구와 사림의 대립 속에서 사림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림 내의 분화, 붕당 정치의 전개,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 약술 강의에서 쓰여지는 교환이거든요. 그리고 자, 요 빗금친 곳에 이제 내용을 채워가면서 수업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출제되는 주제, 요걸 보여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기출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제가 풀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OT 강의에서는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빈출 주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가 계속 뭐 한능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줄여서 요새는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이게 공기업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능검이라는 시험이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돼서 쓰일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게 국가직 7급 자체도 한능검으로 이제 대체되게 됐고요. 다음에 지방직 7급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지방직 7급에서도 이제 한능검을 급수체제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7급의 서울시 따라갈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9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에 대한 설명.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마지막 일정으로 남은 게 45회차가 10월 26일에 진행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죠. 저 또한 10월 26일에 시험에 응시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능검 강좌를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시험을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보다 집중적으로 한능검을 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시험 같이 보고 풀이해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런 피드백 과정이 앞으로 더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좀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점근대에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대적 범위가 상당히 넓다.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1863년까지를 정리하는 게 전근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제로 뽑아내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약술 강의 가져가면서 출제 주제로는 25개 정도를 잡았어요. 요거는 이제 소주제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 25개 주제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 가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 요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학습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전근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시작함에 있어서는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개별 사실들을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대별 주제 구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틀을 잡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가 선사시대의 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소주제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형성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냐면 두 번째 주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요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지식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시대적, 주제적 틀을 짜자라는 거예요. 요걸 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습된 내용을 배치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물론 암기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암기를 하게 되면 문제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제별 출제 빈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형에 맞게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점수를 맞춰내는 거거든요. 이제 고급 시험을 대비하게 된다. 그럼 고급은 1, 2급이니까 70점 이상이 되게 되면 1급이 되는 거고 60점부터 69점까지가 2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게 1급이다. 그러면 1급을 맞춰내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에 맞춰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그 시험이 이제 목전에 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5회차를 앞에 두고 있는데 40회차부터 44회차까지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동일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고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학습을 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선택 집중이 다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해하고, 다음에 역사 인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명의식, 이런 걸 가져야 되는지, 이건 나중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뭐 이해하고, 한국사를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학습의 목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요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요. 자, 됐고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약술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죠, 강의 수가. 그래서 1강,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적 틀을 잡는 거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선사시대의 전개, 그 다음에 고조설의 성립과 발전, 요게 1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주제는 여기 2개 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개 주제. 그리고 문항 비중은 각각 출제되기 때문에 2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여기서는 한 문항 구성이 될 거고요. 다음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요거는 이제 2시간에 나눠서 볼 건데, 요게 이제 다른 말로 가게 되면 고대의 정치 중에 첫 번째, 이제 삼국시대의 정치예요.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하면 시대별 이제 분류사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강부터 7강까지가 정치사예요. 정치사의 내용. 그러니까 분류사로 나누면 한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한능검의 거의 80%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은 정치하고 문화예요. 정치, 문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자, 삼국의 성립과 발전 2시간에 나눠서 볼 거고요. 여기는 문항이 고대의 정치, 삼국의 성립과 발전 많이 출제되게 되면 3문항까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범주는 고대의 정치에서 남북국 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국이라고 하면 통일신라, 북국이라고 하면 발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정치 혹은 중세의 정치, 여기도 최대 정치사회에서 3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정치, 조선 후기의 정치,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건데 조선의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은 전기 후기를 구분해서 가는 거고, 이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정치사, 문화사 포함시켜보면 가장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역사를 쭉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사에서 경제사 2시간에 걸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 10강은 사회사 단독이고요. 11강 같은 경우는 사회사 마무리 짓고 문화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강의 문화사, 12, 13강의 문화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화사예요. 왜 그러냐? 문화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료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물 유적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시대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문화사에서는 또 상식선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상식선의 주제라는 건 뭐냐 하면 조선시대의 궁궐, 그 다음에 개별 지역의 역사 유적이나 어떤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상식의 범주에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약술 강의 13강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근현대사 강의는 제가 9강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경험해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 강의를 구성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OT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주제 정리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급수로 이어지는 그런 학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